우리 스님들이나 전부 다 미국 불교에 제일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법 많은 절들이 있고, 그래도 많은 이 교포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이 나가 있는 사찰들도 있고 해서, 그럼 도대체 미국은 도대체 지금 현황이 어떠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국에 접근하면 우리에게 좋을 건가에 대해서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비구니 스님들에게 특강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했지만 태국에서도 제가 한번 미국 불교에 대해서 강의해 준 적도 있고, 홍콩에서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학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호텔에 가면요, 미국 호텔에 가면 그 TV 있잖아요. 우리 치면 그 케이블 TV 같은 건데 채널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100개. 제가 하루는 이 학회 시작하기 하루 전날 가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 호텔 방에 들러봐가지고 TV를 이래 보는데 채널이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제가 그래 딱딱 돌려가니까 어디선가 하나는 불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단순히 강의하는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왜 달라이 라마 나오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 교육방송국 PBS에서 만든 부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이게 어떤 시간에는 보면 한 3-4개가 동시에 하기도 하고요. 항상 이래 하고 있는데 제가 신기해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서 한번 찍찍 하나 끝나면 딴 데 또 하나 해봤는데 거짓말이 안 하고 24시간 동안 미국의 디지털 방송 채널에는 불교 관련 프로그램이 쫙쫙 돌아갑니다. 영화라든지 방송이라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 내가 참 신기하다. 뭐 이분들이 그러면 불교에 이렇게 특히 미디어에서 불교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하고 불교에 대한 강의를 불교에 대한 프로그램 절에 많이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에 가면 제하고 친한 그 자스틴 맥다니엘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펜이라 그러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아시아학과에서 이 동남아시아 불교, 동아시아 불교 이제 강의하십니다. 근데 이분 제목 뭐라는가 하면 자기 소속이 아시아학이기 때문에 아시아학과의 모든 교수님들이 똑같은 시간에 1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양 과목을 강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한테 하는 말이 똑같은 시간에 중국 하는 분들은 도교 1학년 대상 교양 강좌 안 하고 유교 하는 분은 유교 교양 강좌 안 하고 불교 하는 분은 불교 교양 강좌 안 하고 기독교 하는 분은 기독교 교양 강좌는 이렇게 같은 시간에 교양 강좌가 딱 열리는데 그러면 1학년들이 쫙 이렇게 수강 신청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죠? 도교 한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도교 한 5명 수강 신청한다 그럽니다. 1학년 교양 우리 동국대 같으면 다 바로 폐강인데 20명 이하라 바로 폐강인데 한 5명 정도든 유교 한 7명에서 8명이래. 불교는 스님들 어째 될 것 같습니까? 불교는 한 300명 신청을 하면 분반을 한답니다. 3반으로 분반을. 그렇죠. 이게 이 저변이 어떤 이 미국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저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동국대학교가 이제 국제화를 하면서 외국에 이제 많은 대학하고 교류를 합니다. 제가 이게 좀 이래 부산 사람이고 좀 이래 어줍잖이 이래 막 이래 영어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이 영어는 조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전부 다 내보고 야, 말은 잘하는데 영어는 한국말이나 경상도 사투리다 뭐 이러는데 제가 2007년부터 2008년 중순까지 한 2년 정도 우리 동국대학교 국제교류실장을 했습니다. 국제교류실장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바꾼 게 그전에 너무 이제 우리 학교가 일본, 중국 위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거의 뭐 1년에 한 7개월 정도는 외국에 있으면서요. 외국에 이제 대학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국대 학생들하고 같이 교환 프로그램도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근데 요즘 우리 학교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탑 5 안에 듭니다.
그때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50몇 등이었는데 우리 학교 지금 거의 한 탑5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나가니까 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학교로.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년째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초기 불교를 제가 이제 영어로 강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기 불교 강의하는데 외국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 학생들 이제 미국에서 온 학생들 많이 오는데 그래서 학생들 올 때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왜 미국 대학에는 그 불교 강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지, 그다음에 왜 학생들이 한국까지 오면 우리 학교에 뭐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재미있는 강좌 많은데 왜 너 불교 강의 들으러 왔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미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호기심이 참 많은데 구체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서 물어보거나 상담하거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참 적다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디 가냐 이랬더니 미국의 각 주마다 주립대학이 있으니까 주립대학에 가면 꼭 불교 강의가 있고 그럼 우리 대학교 가서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럼 대학교에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서점에 가서 책을 읽거나 케이블 TV를 본다. 이 외국에 가셔가지고 왜 불교 관련 그 책 파는 데 한번 가 보시면요. 특히 이제 뭐 위지덤이라든지 뭐 다르마 퍼블리케이션 미국의 이제 큰 출판사들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책이 이렇게 그다음한데 글자가 엄청 큽니다, 그죠? 글자 엄청 크고 엄청 이래 쉬운 이해로 적어놓은 책만 한 가닥 있어가지고 저는 가면 되게 실망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전공 서적들. 글자 조그만하고 각주가 한 가닥 달려있는 그런 책들 이제 보면 괜찮다 이러고 사는데 막상 가서 얘를 보면 글자 이만해가지고 아주 그 간결하게 불교를 설명한 책들만 한 가닥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물어봤더니 바로 이 문제는 미국 학생이 저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궁금하면 절에 가면 되지 않냐. 가면 스님들이 있으니까. 스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그 불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건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의 아주 행복한 특권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미국은 그 엄청 넓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미국의 시골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대도시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차 타고 간다 하면 한 5시간 운전해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이 절에 간다 해도 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도 만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제약이 있다 보니 자기들은 불교를 미디어와 아주 쉽게 쓰여진 책에서 본다. 따라서 한국에 내가 이 교환 학생으로 올 때 내가 마음먹은 거는 불교 강의나 실컷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온다고 저한테 해요. 그 정도로 이게 미국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저변이 있습니다. 그죠? 저변이 있고, 호기심도 있고, 많은 사람이 제법 원하는 불교에 대한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욕구가 이래 넘쳐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한국 불교가 과연 미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면 정착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 사회는 그러면 불교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요. 제가 이 교재 제가 좀 차례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초기 불교, 초창기의 미국 불교, 미국의 일본 불교,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남방 불교 등등 있는데 미국은 유럽보다 한참 느립니다. 유럽보다 한참 느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불교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 이주민들의 불교입니다. 이민사회,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일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불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차례대로 교재를 조금 읽어 나가면서 제가 스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불교의 역사는 1800년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금강과 철도를 따라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역사와 함께한다. 미국 서부의 금강 개발과 함께 지금 1840년대부터 중국인들의 캘리포니아 이주가 시작되었고 1852년에 이미 2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최하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마 여건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편 농업을 중심으로 1870년대부터 일본으로부터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1890년대가 되면서 이미 2,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주민 1세대가 점차적으로 정착하면서 이민 2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적 색채를 내기 시작했고, 1890년대에 시카고에 있었던 세계 종교회의를 계기로 일본 불교가 이주민 사회를 넘어서서 미국인들 전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소개된 일본 종파는 린차이 선이 주류를 이루었고, 다른 소도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사선을 중심으로 하는 소도선 또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첫 시간 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는 최초에 어떤 사람이 그 문화를 이야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최초에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이야기해 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체를 대변하는 거로 이래 변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 사람들이 최초에 스리랑카와 미얀마의 남방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교하면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남방불교가 진짜 불교다. 그러면 이 남방불교하고 조금 다른 불교는 자기들이 모르는 불교니까 저거는 불교가 아닌 것 아니야 해서 항상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선불교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선불교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린차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은 조금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선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주의적 선수행 전통이 미국인으로서 일본 선수행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퍼져나가게 되었고, 일본의 정토종이 1898년에 2명의 포교사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미국에서 일본 불교는 주로 10만 명 정도 되는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일본요 이주민들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 났을 때 어째 됐을 것 같습니까? 전부 다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괜찮은 분들이 한 분 한 명씩 이래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본인들이 그때 수용소에 다 강제로 수용되었을 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이분들이 종교에 많이 의지했는데, 그때 불교가 상당히 이분들에게 위안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이민 사회가 자기들은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 나니까 순식간에 이분들이 그 수용소에 수용되면서 어떤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분들이 불교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미국 사회와 하나가 되고 불교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접근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좀 늦었고, 중국은 너무 좀 중국 이주민들이 수준이 낮은 어떤 그런 단계에 머물렀던 게 2차 세계대전까지의 이 불교의 현황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미국에 있는 일본 불교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데, 제가 아까 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 스즈키 다이세츠 1950년대 이전에 유일하게 불교의 선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었는데, 스즈키는 하나조노 대학으로, 그러니까 이 일리노이에 있는 출판사에 있다가 샤쿠쇼엔 초청으로 일본 교토에 가서 하나조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일본 임재종의 이제 선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실제 선수행하는 걸 좋아했겠습니까?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걸 더 좋아했겠습니까? 강의하는 걸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 다이스즈키 같은 분은 실제 선수행보다는 1930년대 미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두루 돌아가면서 선불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떤 그 스즈키의 강의의 임팩트가 왔던 많은 그 미국인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그 이 절에서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대학에서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즈키의 제자가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 거의 UCLA 빼고는 거의 답니다. 있는 대승불교나 선불교 연구하는 학자들은 계보가 전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스즈키한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스님들이 미국에 유학 갈 때 제가 항상 스님들한테 하는 말이 그 미국 그 유학 가서 선불교 전공한다면 전부 다 그 일본 불교 하자 할 건데 스님 함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악으로 한국 불교 한다 해라고 제가 이러는데 근데 결국 다들 못하고 일본 불교 막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불교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오면 우리가 에이 무슨 일본 불교를 이래 되면 대학에 이래 지원할 때도 좀 그래야 돼. 이게 이제 미국 대학의 학계의 현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각 대학의 스즈키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가 형성되다 보니까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에 불교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내가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학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불교 참 좋은데 그러면 절에 그냥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으로 가면서 어떤 이런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이 체제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불교가 퍼져 나가다 보니까 불교를 접하고 불교의 참맛을 느낀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전부 다 중산층 이상의 미국의 아주 괜찮은 미들 클래스 이상의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불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의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 불교에 뛰어드는 분들이 미국에서 보면 거의 중산층 내지 아주 상류층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스틴 맥다니엘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유럽에 이제 미국에 뉴욕에 상류층 사람들이 가는 무슨 소사이어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하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서 이제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 소사이어티에 가서 한마디라도 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된다 하는 정도로 불교가 일종의 클래스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클래스를 대표할 수 있는 지식이 불교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현황이다.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물론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38페이지 미국의 일본 불교. 스즈키에 의해 린차이 계열의 일본 선불교를 미국 전역에 알리면서 린차이 선불교가 사실상 미국 선불교의 표준이 되었다. 물론 소토선 계열의 일본 불교도 미국에 들어왔지만 학계에서 선불교의 주류는 린차이 계열이 차지한 이유였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성공한 일본 종파는 니찌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화경에 기초한 이 종파는 연불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 도입되어 74년경에 이미 20만 명이 넘는 신도층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실상 70년대까지 미국의 일본 불교는 일본 이민사회의 튼튼한 후원을 바탕으로 미국계, 유럽계 미국인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니찌레는 우리 1년종이지, 1년종. 법화경 쪽이고, 니찌레는 우리 소또 참가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이 법화경 안에서만 열반으로 가는 길이 있고 밖에 나가면 없다 하는 하지만 어떤 연불수행이 상당히 미국 사회에서 각광을 받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불교의 활동은 일본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 많은 중국 이주민들은 불교를 수행할 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중국 불교의 미국 내 활동은 극히 미미했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중미 불교협회가 결성되고 몇몇 주요한 중국계 성녀들이 캘리포니아의 중국 불교 사원을 건립하면서 중국의 대성 불교가 미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한편 1970년대부터 수많은 베트남계 이주민들이 전쟁과 사회적 이념의 문제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베트남계 대승불교 또한 미국 사회 전반에 알려지게 된다. 만약에 이게 이제 미국 학계 이야기인데 미국 학계하고 이 유럽의 불교 학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영국이나 독일은 처음에 어느 불교를 만났습니까? 스리랑카와 미얀마의 남방 불교를 만나다 보니 영국이나 독일의 학계는 주로 하는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남방 불교입니다. 그렇지?
주로 하는 데가 남방불교고 이제 뭐 이 교학적인 불교 주로 이런 걸 한다면 미국은 철저하게 어떤 거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습니까? 학계가 선불교 내지 대승불교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외국에 학교 가도 미국은 제가 잘 안 가는데 미국에 잘 안 가는 이유가 가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 만나면 저는 그래도 이게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이라 니까야라든지 남방불교 이야기하고 누가 대승불교 이야기 막 하면 옆에 막 꾸벅꾸벅 졸고 그러는데 막상 제가 가보면 거의 미국의 학계에는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이 없고 특히 동남아시아 불교 하는 분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래 깝깝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시카고 대학하고 몇 군데 교수님들이 우리끼리 야 미국에도 우리 그 남방불교 연구 전통을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래 만나가지고 이래 우리끼리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별로 뭐 그렇게 저변 확산이 안 됩니다. 저변 확산이.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스님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어디 가서 공부하면 좋겠냐 그럼 제가 미국에 가라 그러는데 지난 한 4, 5년 전부터 꾸준하게 저한테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우리 서부 쪽에 있는 아주 괜찮은 대학들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한 번씩 오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영어를 잘하면서 한국 불교를 강의하고 한문 잘하는 사람을 네가 추천해주면 우리가 교수로 뽑겠다. 그럼 제가 이메일 딱 받으면 대답은 똑같습니다. 한국 불교에 대해서 되게 잘하고 한문을 잘하는 분들은 영어가 전혀 안 되고 영어가 되는 분들은 한문이 전혀 안 되고 그 한국 불교 아는 거 한 개도 없다. 이게 사실 이게 현실인데 근데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미국 불교학계의 1세대 교수님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1세대 교수님들은 보면 인도 불교라든지 이 남방 불교 하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로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나 남방의 빨리어를 중심으로 불교를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더 이상 대학에서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를 해서 인도 불교나 초기 불교에 한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 채용을 하겠습니까? 한문을 해가지고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동아시아의 대승불교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보면요, 이 한국 불교를 하면서 한문이 되시고 영어가 되시잖아요. 미국은 바로 취직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게 그렇고요. 전부 다 저한테 이메일 오는 거에 보면 거의 한 4-5개는 야, 이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가 없다. 어디 누구 좀 추천해봐라 그러고요. 어떤 분은 저보고 너 그냥 때려치우고 여기 와서 101번 문 들고 한국 불교 강의하면 안 되겠냐. 뭐 제보 막 그랬는데 나 101번 문 영역은 했지만 아는 거 한 개도 없다고 제가 그러는데 진짜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 정도로 이 미국의 불교학계와 유럽의 불교학계는 상당히 다르고요. 어떤 그런 속에서 대승불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분들은 상당히 그 대승불교를 선호하는 유럽하고 상당히 다른 이 신자층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신자층하고 미국에 있는 신자층은 선호하는 불교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예.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는 일본계 선불교나 중국계 대승불교에 비해서 한참 늦게 미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1970년대 이미 티베트의 4대 종파가 미국에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의 초창기 미국의 티베트 불교는 주로 티베트, 네팔, 부탄, 시킴 등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70년대 서구 사회가 티베트에서 티베트 불교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유럽계 미국인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갑자기 티베트 불교 이야기하니까 그 조지아 주에 가면 그 수도가 아틀란타인데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에 이제 티베트 학 센터도 생기고 제법 많은 그 티베트 스님들이 이제 조지아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 불교학회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지아 대학, 애틀란타 대학의 에모리 대학, 에모리 칼리지의 뭐 교수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던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 티베트 불교 스님들은 이 조지아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지아주에 티베트 불교 절도 많이 생기고 이 미국인 신도들도 팍 생기고 하면서 쫙쫙 커가는데 한국 불교는 왜 안 될까요? 조지아주에서 되게 작은 그 교민 사회 중심으로 하는 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예상한 거는 언어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 티베트 스님들이 미국에 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람살라나 그지 인도로.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만약에 포교당을 만들었다 하면 목숨을 걸고 한대요. 한국 스님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미국에 오면서 과연 내 인생을 여기서 바치겠다고 온 스님이 몇 명 되느냐 자기 좀 의심스럽다. 저한테 그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미국 중부지방에 가면 미국 중부지방을 뭐랍니까? 바이블 벨트라 그럽니다. 그죠? 이 대서양 쪽, 태평양 쪽은 이 훨씬 더 민주당 쪽이고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히스패닉이라든지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미국 중부지방은 진짜 집 하나 띄엄띄엄 있는 그런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이쪽에 유행하는 게 이반젤리칸 프로테스탄트 그죠? 미국의 부흥교회들이 하고 부흥교회들이 하는 게 이제 일요일 날 콘서트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제가 한번 미국의 부흥교회는 어떻게 하나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건 이제 일요일 날 제가 미국의 부흥교회 가니까 이거 교회라기보다는 무슨 콘서트장에 구경 온 느낌이 있잖아요. 뭐 노래 불렀다가 밴드가 다른 사람들 왔다가 누가 또 몇 마디 했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그냥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야기 듣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재밌더라고요. 티베트 스님들이 이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티베트 스님들이 막 이 락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일요일 날 락 콘서트를 하고 티베트로 막 이래 이 뭡니까 뭐 힙합 비슷한 걸 막 이래 자기가 하는 걸 봤는데 한국의 절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자기가 보이는 이 뭐라 합니까 이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미국 사회는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그지? 돈, 그지?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 미국 사회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 시장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논리로 마켓 시어리라 그러는데 이 마켓 시어리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 제 외할머니는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에 있는 불상 앞에 제일 그 깨끗한 물을 딱 이래 바다가 먼저 올리고 절부터 하시고 이제 하루를 사시고 그랬는데 요거는 마켓 시어리 시장 논리로는 절대 설명 안 되는 어떤 이 우리 한국의 독특한 이 신앙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떤 그런 소속감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분들이 불교 신자가 된다 아니면 내가 불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디 한 군데 딱 간다면 나는 여기 평생 여기 소속이다 이런 거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쩌는가 하면 자기 동네에 절이 어떤 거 있는가 딱 체크해 본 다음에 하나씩 가봅니다. 티베트 절에 한번 가보고 남방불교 절에 한번 가보고 그제? 대승불교 절에 한번 가보고 일본 절에 한번 가보고 한국 절에도 한번 가보겠지 그죠? 쭉 한번 가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제일 경쟁력 있는데 갔는데 제일 재밌는데 갔는데 뭔가 자기하고 맞는데 거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시장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여러 가지 명상 기법들이 있는데 내가 명상을 좀 해야지 하면 윗바사나 센터에도 한번 갔다가 선방에도 한번 갔다가 우리 티베트 불교에도 한번 갈 수 있는데 제일 자기 보기에 경쟁력 있는데 간다 그러는데 어떤 그런 식의 그 뭡니까 경쟁력을 자기 스스로 길러갑니다. 경쟁력을 자기 스스로. 그런 측면도 제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물론 제가 뉴욕에 가가지고 우리 어디입니까? 백년암 쪽에서 하는 그 절에 가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신도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절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여전히 우리는 좀 이런 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돼? 저도 고민인데 그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남방불교, 남방 테라와다 불교가 초창기에 불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영국, 독일과 달리 미국에서 남방불교는 가장 마지막에 도입돼요. 1964년경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을 받은 스리랑카 승려들이 미국에서 불교가 유행하고 있음에도 남방불교 전통은 거의 알려지지 않음을 보게 되었고, 이들은 스리랑카 정부의 도움으로 1966년 미국의 불교 사원협회를 결성하고 남방 테라와다 전통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1970년대 동남아시아로부터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 왔는데 다수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남방 불교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80년대 이후로는 이 남방 불교가 미국의 명상 전통의 주류가 되어버립니다. 위파사나라는 이 새로운 수행 테크닉이 미국 사회에 적응이 되면서 새롭게 미국 사회의 주류로 변모하게 되는데, 제가 위파사나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이게 이제 60년대 이전까지의 상황이라면 70년대 상황은 제가 유럽 이야기 해드리면서 했지만 뭡니까? 기존 체제에 더 이상 이 희망을 찾지 못하던 히피 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이 새롭게 의지할 곳을 찾는 어떤 그런 이제 시대가 1970년대에 열리고, 70년대에 기존의 체제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많이 불교에 빠져들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죠? 히피 문화와 불교. 미국 사회에서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은 1970년대 히피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 기성세대들이 보수적이고 이념적이며 획일적인 가치관에 저항하던 젊은 세대들이 불교와 불교 명산 정통을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적 지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월남전을 통해서 베트남의 불교 문화가 미국 사회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회의 악과 부조리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베트남 승려들의 활동이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젊은 식자층들은 불교의 명상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아시아의 각 지역으로 여행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의 많은 사람은 승려로서, 스님으로서 현지에서 출가하기도 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불교 수행을 가르치는 선사가 되기도 하고,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미국 사회에 널리 불교를 알리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사실 이 세대가 지금 현재 미국의 불교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 세대가 다 교수들입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교수님도 그러면 70년대, 60년대에 저기 아시아에 갔다 오셨어요? 이러면 나 태국에 한 몇 년 있었다, 인도에 몇 년 있었다, 아니면 내가 저기 네팔에 갔다가 그 고행가 만나가 위파사나 좀 했었다, 이런 이야기 쫙 하는 게 바로 요 세대가 지금 현재 미국의 불교 가르치는 세대고, 요 세대에 있는 교수님들의 특징은 제가 뭐 우리 지도 교수님 이야기 좀 해서 그렇지만, 제 지도 교수님 이제 리처드 곰브리지 교수님이고 옥스퍼드에 계신데 유태인이고요. 우리 뭐 불교 학계에서는 상당히 대접을 받으시지만 본인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내가 항상 물어본 게, 교수님 그러면 불교 신자 아닌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불교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애정이 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쿡쿡 찔러보면 또 그런 애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이런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불교라든지 동양 문화에 비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우월하다. 좀 구세대입니다. 구세대, 그지? 그래서 우리 교수님 세대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은퇴하셨는데 한 60대, 70대 정도 되는 나이에 불교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불교라든지 동양 문화에 비해서 서양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고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 아는 분들한테 우리 교수님은 자기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줄 알아. 뭐 포기하세요. 뭐 설득하는 거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1970년대에 아시아에 가서 직접 몸으로 불교를 체험하고 미국에서 교수가 되신 분들은 상당한 존경심과 상당한 그 자부심과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물론 몽땅 다가 그런 건 아니다, 그지?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그 당시에 이 히피 세대를 체험하신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평생을 쏟을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미국에 많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의 불교학은 미국일 것 같다, 유럽은 아닐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바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히피 문화를 체험한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젊은 층들이 본격적으로 불교에 뛰어들면서 미국 불교는 이민 사회의 틀을 넘어서서 유럽계 미국인들의 대한 종교로서 발전하게 된다. 이들은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 있었으며 제식과 법문을 위주로 하는 아시아적 전통적인 불교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불교는 철저하게 명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1970년대 미국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다양한 수행 전통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의 불교는 철저하게 도시 지역의 불교였으며 성속의 구분이 없는 철저한 일종의 재가 불교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명상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승려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반승반속과 같은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제가 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히피 세대 때 이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네팔에서 출가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일종의 아슈람 같은 걸 차립니다. 그죠? 명상센터 같은 걸 차린 분들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몇 분씩 만나보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는 완전히 아빠입니다. 그지? 옆에 보면 딸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차 타고 쫙 가가지고 자기 아슈람에 가면 옷을 쫙 갈아입습니다. 우리나라 승복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제가 보면 목사님 옷도 비슷한 것 같고 이런 거 쫙 갈아입은 다음에 하루 종일 거기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스님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상담도 하고 명상도 가르치고 이래 하다가 저녁 6시 되면 칼퇴근해가 집으로 쫙 가는 이런 분들 보는데 제법 사람은 제가 앉아가 이 사람들 오는 거 보니까 제법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와서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스님 근데 그때 옛날에 갔을 때 저기 수계는 받았어요. 수계는 받았지만 이미 나는 결혼해가지고 뭐 이러고 그럼 뭐 종단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무슨 종단을 만들겠냐? 왜냐면 우리 스님들은 그래도 비국의 전통 하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미국의 내지 비구닉의 전통 하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그냥 이게 나의 잡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 주류가 되어 있는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이 더 많겠습니까? 요런 스님도 아니고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제가의 테두리에 있는 이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요. 이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떤 성가의 전통이라든지 성가의 독특한 의식이라든지 성가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된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하여튼 그때 느낀 거는 가서 단순하게 자기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심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이분들에게 강점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왜냐하면 제가 윗바사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